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3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비교적 쉬웠죠? 한두 문제 정도 좀 까다로운 판례가 들어있던 거 빼놓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법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 협의취득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계약이죠? 사법관계 답은 동그라미 1번이고요. 동그라미 2번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 공공하수도는 공물이죠. 공물의 이용관계니까 공법관계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시립합창단원의 위촉. 시립합창단원은 계약직 공무원이죠.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이니까 공법상 계약이죠. 동그라미 4번 미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 청구. 공무원 퇴직연금 소구권이니까 공법상 권리죠. 따라서 공법관계고요. 2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갑은 A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유흥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서, 여러분 유흥접객업 영업허가는 강학상 허가예요. 강학상 허가인데 재량행위입니다. 영업을 시작했다. 영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뒤에 갑의 영업장을 포함한 일부 지역이 새로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되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되면 주변 100m 내지 200m 내에서 유흥주점에 대한 허가가 금지가 되는 거죠. 영업이 금지가 돼요. 이에 A구청장은 갑의 영업이 관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금지가 되는 행위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친 후 절차를 거쳤네요. 갑의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갑은 A구청장의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동그라미 1번이요. A구청장은 갑에 대한 영업허가의 허가권자니까 허가권을 갖고 있는 행정청은 철회권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거 원처분 권한 포함설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원처분 권한이 있으면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철회 내지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A구청장은 갑의 영업허가를 철회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 이유 제시하라는 얘기죠. 네. 슬래시 하시면 명시해야 하나. 앞부분은 맞고요. 뒷부분 틀렸습니다.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나중에 알게 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생략할 수가 없어요. 이유 제시하자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취소 사유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A구청장의 갑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는 성립상의 하자가 아니라 후발적 사유죠.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한다? 실정법상 용어로는 취소이지만 강학상은 철회죠. 처분시로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회니까 장래요죠. 동그라미 4번이요. 갑이 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기각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의 의미가 뭡니까?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A구청장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할 수 있죠. 직권 철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 어떤 경우 생각해보면 되냐면요. 영업허가 취소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행정청이 보니까 갑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영업을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돼가지고 투자비도 회수 못 했는데 영업허가가 취소되니까 앞으로 영업 못 한다. 투자비 날린단 말이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취소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예컨대 앞으로 뭐 2년만 더 하세요. 이런 식으로 유예기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직권 취소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3번이요.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부관의 일종인 사후부담. 여러분 사후부담 내지 사후부관을 붙이려면 어떤 경우가 가능하죠? 제가 뭐 2회에서도 얘기했는데 법유동사예요. 법률의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동그라미 2번이요. 취소 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부담이 아닌 부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언제는 쳐볼까? 부관만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 부관만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건 독립쟁송 가능성이죠. 독립쟁송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부담만 가능하죠. 부담은 독자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부담 이외의 부과는 주된 행정행위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독립하여 취소 소송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동그라미 2번이었고요.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처분과의 실체적인 관련성이 없대요. 그럼 부관으로 붙일 수 없다. 붙이게 되면은 부당 결부금지 원칙 위배죠.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부과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행정의 사법으로의 도피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다시 말할게요. 행정의 사법으로의 도피라는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기속행위에는 부과를 붙일 수 없고 설사 붙였다고 할지라도 무효이다. 맞는 말이고 여러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과를 못 붙이는 경우 뭐가 있습니까? 기속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부과는 원칙적으로 못 붙인다는 얘기죠. 붙이려면 별도의 명문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개인적 공권 다른 말로 법률상 이익이라고도 부르죠. 물 좀 마셨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공무원 연금 수급권은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이죠.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규정만으로 실현이 안 되는 거죠. 법률에 의한 구체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유권적 기본권과 달라요.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억울한 처분을 당했다 그러면은 직접 개인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았으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 개인적 공권 같은 말이죠. 인정되지만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내가 영업 허가를 받았다. 이거 자기가 취소를 구할 이유가 없겠죠.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바가 없잖아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오케이. 동그라미 3번과 4번은 묶어주세요. 이게 부작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동그라미 4번 보게 되면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건 위법한 부작위죠? 그럼 그러한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위법한 부작위라고 하려면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겠죠.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4번의 동그라미 3번은 자주 안 나오던 판례거든요. 이렇게 한번 출제가 되면 앞으로 또 출제가 됩니다. 4번은 동그라미 3번 판례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해설지 한번 보세요. 4번의 동그라미 3번에 해당하는 부분 보게 되면은 제가 코멘트 달아놨죠. 자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청에 자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의 불행사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자, 여러분 볼릭된 부분도 있지만 볼릭 안 된 부분 건축법 제79조는 첫 줄부터 한번 언더라인 쳐볼게요. 건축법에서는요. 그 다음부터 언더라인이요. 시정명령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동법이나 동법 시행령 어디에서도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언더라인 치면 법규상 신청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리상 신청권도 인정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권이 인정이 안 돼. 그럼 신청에 대해서 거부나 부작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요. 4번, 3번 읽어볼게요. 청구인의 주거지와 건축선을 경계로 해서 인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해서 일조권을 침해했다. 이때 피청구인에게 건축물에 대해서 피청구인의 행정청이겠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에 근거한 시정명령을 하여줄 것을 청구했는데 피청구인이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작위죠. 라고 할지라도 피청구인의 시정명령 불행사 이 부작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상대방에게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 이게 자주 나오는 판례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번에 나왔으니까 이게 앞으로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 틀릴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 놓으세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상대방은 구제 못 받아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그 상대방한테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 건축주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례를 이끌어낸 사람. 이 사건 바로 그 유사한 사건이었거든요. 예전에 오세훈 변호사라고 지금은 오세훈 시장이죠. 문제랑 상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5번 넘어가겠습니다.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건축 허가는 건축물을 보고 판단하는 대물적 성질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적 요소만 심사하는 겁니다.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대해서는 심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 심사는 해야 되겠죠. 무슨 뜻이요? 건축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적 사항 확인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적 요소는 뭐 심사하지 않는다. 그래도 맞는 말이고 형식적인 심사만 한다.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2번 보겠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의한 학원의 설립인가? 여러분 학원의 설립인가 원더는 쳐볼게요. 강학상의 인가가 아니라 강학상 허가예요.
이건 판례가 강학상의 허가로 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그 인가를 받을 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 여러분, 인가를 받을 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건 특허죠? 특허가 아니지. 그리고 인가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틀린 말이잖아. 인가라고 하면서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고. 뒷부분이요. 언제는 쳐볼까요? 일반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 이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금지의 해제, 자연적 자유 회복에 해당하는 언더란 쳐보고 이게 허가의 개념정이죠. 허가에 해당한다. 5번도 동그라미 2번 중요한 그 지문입니다. 자주 그동안 안 나왔던 판례이긴 한데 5번에 동그라미 2번 해설 한번 볼까요? 학원의 설립 인가는 강학상 허가라 그랬잖아요. 강학상 허가인 이유가 뭐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허가제를 운영하지 않게 되면요, 이게 그 남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자질도 없는 자들이, 능력도 안 되는 자들이, 그 다음에 학력 미달인 자들이 학원업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묶어놔. 금지해 놓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만 인적 물적 시설을 구비한 경우, 여러분 학원 같은 경우 물적 시설도 중요하죠. 물적 시설, 뭐 학원 책상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중이 밀집하는 장소이니까 뭐 화재 방지 시설도 있어야 되고, 인적 요소는요, 강사가 자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생각해 보죠. 그래서 이거는 금지 해제에 해당하는, 일단 금지했다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풀어주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학원 설립 인가는 강학상 허가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에 대한 허가 갱신. 허가 갱신의 의미가 뭡니까? 동일성 유지죠? 그래서 허가 취득자에게 종전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갱신이라는 말이 동일성 유지라니까? 그럼 동일성 유지라는 말의 의미는 뭐요? 허가 갱신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허가 갱신 후에 제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갱신 후에 갱신 전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불문에 붙이는 효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일단 갱신이 있은 후에도 갱신 전에 법 위반 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우리가 동그라미 3번은 갱신의 언더란 치고 동일성 유지라고 써놓으세요.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4번은 행위시법주의죠.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시의 법령과 허가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하고 신청 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비록 허가 신청 후 허가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언더는 쳐볼까? 허가 관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변경. 여기까지 언더는 쳐보시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그 세 번째 줄에서 허가 관청이부터 해가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블라블라 허가 기준이 변경. 이거 어떤 경우입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죠.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된 허가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내용. 그러니까 행위시법주의라 그랬어요. 6번 보겠습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4번부터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다른 말로 정보공개법이라고도 그러죠.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의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죠? 정보공개 청구권은 헌법상 알 권리에 터잡아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거든요. 따라서 뭐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뭐 정보를 공개받으면 그거를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이익이 있는지 따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보의 공개 결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헌법상 알 권리에 터잡아 인정된다 그랬어요.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의한 구체화도 필요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3번이요.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다 공개되어 있대요. 널리 알려져 있대요.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이미 공개되어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비공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알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돼 있다. 그러면 더더욱 공개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으로는 이걸 뭐 퍼즐 이론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한번 퍼즐 이론 써놓기만 하시고요.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죠. 동그라미 2번은 동그라미 4번 관련돼서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죠. 모든 국민 얘기할 때 자연인은 물론이거니와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권리 능력 없다는 얘기는 법인 등기하지 않으니죠. 뿐만 아니라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 설립 목적을 불문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에게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넘어가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하물며가 키워드였어요. 아예. 동그라미 3번은 하물며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물며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라고요. 동그라미 1번은 네 번째 줄에 우회적.
자, 우회적이란 말이 키워드입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공공기관이 청구 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을 통해서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해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각하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런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어요. 만약 이렇게 네가 소송 제기해. 그럼 법원을 통해서 법원에 증거 자료를 제출할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보 공개에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경우에 문제가 없다고 하게 되면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항상 상대방은 정보를 공개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이상한 결과가 되잖아. 소송을 통해서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건 우회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공개하지 말고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직접 별다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청구하면 직접 공개하란 얘기입니다. 우회적인 방법에 의한 공개는 공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공공기관이 패소 판결을 받을 겁니다. 7번이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동그라미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상황 원대로 쳐볼까? 관계의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이건 경솔무지죠. 그래서 행정처분을 했다. 그럼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과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왜 행정법 공부합니까? 이런 공무원 안 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행정법을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지식도 못 갖추고 있다? 그러면 과실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과실 인정 안 될까? 신중, 공정 이런 말이 나오면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법률 해석이 잘못된 거야. 그런 경우에는 고의 과실이 부정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 2번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잘못된 각하 결정을 했대요. 이게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요. 헌법재판 청구 기간에 대해서 잘못 계산한 겁니다. 속담으로 원숭이가 그 나무에서 떨어진 경우죠. 이런 경우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 설사 본안 판단에서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잘못한 거죠. 잘못된 각하 결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한편 7번의 동그라미 2번 판례는요. 그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관련해서 매우 예외적인 판례예요. 원래 그 대법원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요. 법관이 의도적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한 경우가 아닌 한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런 논리를 일관하게 되면 동그라미 2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실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 안 된다 그래야 되겠지. 그런데 대법관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싫어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꼬수은 거죠. 잘못된 각하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과실이 있다? 그런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탄시한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 여러분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언더란 쳐볼까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중배상 금지죠.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적용되는 건 누구요? 군인과 경찰입니다. 그래서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향토 예비군대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공익근무요원은요 4주간 기초군사훈련 끝나고 나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의 지위가 없어요.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교도대, 경비교도대. 경비교도대는 법무부 교정국 소속이요. 그 다음에 의무소방대원. 의무소방대원 뭡니까? 역시 지금은 행정안전부 소속이죠. 그런 경우에는 경찰 혹은 군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의경, 전경은 어때요? 의무경찰, 전투경찰은 경찰 공무원이죠. 그래서 같은 군 복무임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의 내용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동그라미 4번.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했대요.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신분증 발급이죠. 써보세요. 인사 담당, 업무 담당 공무원 언더란 치고 공무원증 발급이 업무예요. 그럼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했다.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외관상으로는 직무 범위에 속하는 거로 보이잖아.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신분증 발급이니까. 이런 걸 무슨 이론이라고 불러요? 외형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뭐 재수업 들은 분들은 여수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 기억날 겁니다.
자, 8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어려운 문제 혹은 최신 판례가 들어간 좋은 문제였어요. 8번에서는 여러분 미음 판례에다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음 보기에서 행정소송법상 협의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협의의 이익이라는 건 소송 제기의 실익이죠. 해당 소송이 실제로 이익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억이요.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제재 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예컨대 영업정지 60일 다 끝났단 말이죠. 그 효과가 소멸되었어요. 그런데 불영인 시행규칙에서 제재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그 다음에 언더란쳐야 되겠죠. 가중사유. 후속처분의 가중사유다. 이런 경우에는 소외이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은요, 세 번째 줄에 반복될 위험성이 키워드죠. 제소 후 취소 대상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이미 소멸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 그럼 이번 기회에 매듭 짓고 가야 되겠죠.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 될 수 있을까? 교도소장이 영치품 사용 불허했단 말이죠. 그리고 해당 재소자가 소송 제기했는데 소송 제기하다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어요. 그러면은 해당 교도소장에 대해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어져 보이지만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다니까? 예컨대 안산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송됐어요. 그럼 동일한 영치품 사용 불허가 처분이 진주교도소에서도 반복될 위험성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소외 이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귿이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취소 소송 계속 중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어요. 그러면 제명 의결이 취소된다고 할지라도 의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지만 제명 의결, 잘린 때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정 수당, 일종의 급여죠. 이거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건 회복되는 부수적인 이익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여전히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리을이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서 적법했대. 그런데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내가 소송 제기한 거는 쟁송 취소를 구했는데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했어. 그럼 목적을 달성했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되어서 부적법 각하가 되는 겁니다.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미음이요. 처분청의 직권 취소, 리을과 미음은 비교하셔야 되겠죠. 처분청이 직권 취소 해주긴 했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대. 그냥 국어로 풀자고요. 완전한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게 언더란 치고. 그래서 무효확인 취소로서 회복될 수 있는 다른 이익이 남아있대. 그렇다면 여전히 소의 이익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음 틀렸고. 근데 미음은 나름 최신 판례거든요. 8번에 해당하는 해설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제가 추워가지고 보일러 좀 틀겠습니다. 서재가 좀 추워가지고요. 자, 미음 보게 되면은 이 사안을 설명하게 되면요. A라는 그 운송업체가 있고 해운업체가 있고 B라는 해운업체가 있었거든요. 근데 A라는 업체랑 B라는 업체가 모두 오래된 노후화된 선박을 가지고 운송업을 하고 있었어. 뭐 둘이 경업관계였어. 그런데 B라는 운송업체가 기존의 노후화된 오래된 낡은 그리고 규모도 작은 선박에 대해서요. 이거를 선박을 일종의 폐선하고 아주 새끈한 신형 선박, 톤수도 높고요. 네, 크고 그 다음에 아주 덩치가 큰 좋은 선박, 신형 선박으로 바꿔서 운송업을 하겠다는 내용의 운송업 면허를 신청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행정청이 받아줬어. 옹진군청인가 그래가지고 1차 처분이요. 신형 선박 500명이에요. 써보세요. 1차 처분한 다음에 신형 선박 500명.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경업자가 열받은 거죠. 자기는 구형 선박 쓰고 있는데 B라는 업체한테 신형 선박이고 그 다음에 500명. 원래는 394명 하고 있었거든요. 대충 400명이었어요. 400명을 운송을 하다가 신형 선박으로 500명을 운송할 수 있게 하면은 앞으로 승객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B한테 가겠지. 이거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나의 기존의 경업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진행했거든요.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 해당 옹진군청이 미안하다 그러면서 500명으로 증언한 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 500명을 원래대로 뭐 400명으로 원래가 400명이라 그랬잖아요. 400명으로 줄여줬습니다. 그러니까 1차 처분에 대해서 500명으로 증언한 거를 취소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1차 처분에서 400명을 500명으로 증언한 건 취소했지만 여전히 신형 선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원은 400명으로 그대로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구형선박에서 신형선박으로 바뀌었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승객이라면 뭐 타겠어요? 신형선박 타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기존 업체가 경쟁 업체라는 A 업체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다툴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미음에서는 약간 일반 법리적인 성격으로 완전한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라고 쓰고 있는 거죠. 완전한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언더는 쳐보시고요. 예, 정원은 늘어나지 않았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B라는 업체에 대해서 정원은 늘어나지 않았으나 구형 선박에서 신형 선박으로 바뀌었다. 더 길게 쓸까요? 자, 경업자에 대해서 정원은 늘어나지 않았으나 구형 선박에서 신형 선박으로 바뀌었다. 그럼 신형 선박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운송원 면허 나온 것에 대해서 여전히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9번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이요. 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대학교 총장은 문제가 약간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립대학교 총장이에요. 그럼 사립대학교 총장은 그것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지금 사립대학교와 교원이 싸운 거죠. 그럼 사립대학교와 교원이 싸워가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있었는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그 사립학교 교원이 다툴 수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사립대학교 측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맞는 말이란 얘기요. 근데 만약 여러분 국공립대학교 총장이라면 안 돼. 국공립대학교 총장이라면 행정청이죠. 행정청은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서 불복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억 문제가 좋은 건 아니에요. 약간 출제 오류가 한 일정 정도 출제 오류의 소지가 있다고. 제가 9번의 기억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해설 코멘트 달아놓은 거 보면요. 문제 표현이 다소 불완전하다. 사립대학교 총장이라고 하면 맞는 표현이 된다. 그래서 사립대학교 총장이라고 전제하고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리은이요.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소득처분이 부가처분이에요. 부가처분은 특정 상대방 납세 의무자에 대한 처분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지해야 되겠지. 그래서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부가처분 통지라고요. 그래서 부가처분에 대해서 다툰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부가처분이다. 디귿이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절차에 불과하죠. 처분성이 부인됩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보상 관련자 보상의 경우에는요. 법령상 당연히 보상 청구권이 인정돼요. 그런데 광주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그냥 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지 비로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요.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 거부 결정이 처분이에요. 그런데 광주 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처분이 아니다. 코멘트 달아놨습니다. 그 해설 보시게 되면요. 리을요. 통치행위는 사법심사가 금지되지만 통치행위에 부수하는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가능하죠. 10번이요. 마지막 문제.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직접 처분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심판에 한정됩니까? 의무이행심판에 한정되죠. 이건 여러분들 기억하면 마음 편해요. 의직이에요. 의직. 의무이행심판에서만 직접 처분이 인정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발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의무이행심판이다. 답은 동그라미 2번이죠.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이거 여러분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의무이행심판에서만 이행명령 재결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은 뭐겠습니까? 취소하는 재결이니까 취소심판이었겠죠. 동그라미 3번에 취소하는 재결이니까 이것도 취소심판이었겠죠. 동그라미 4번 당사자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보존죄로 확인하는 재결. 이거 뭐요? 무효등 확인 심판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은 무효등 확인 심판, 동그라미 1번, 3번은 취소 심판. 동그라미 2번은 이행 명한다 그랬으니까 의무 이행 심판이고 답은 동그라미 2번. 자, 이렇게 해서 3회차 해설 강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